깔따구의 군무, 짝짓기를 하기 위해 기둥을 만드는 거죠. 봄, 여름, 가을에 화려했던 시절도 결국 끝이 납니다. 겨울이 온 것이죠.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특별한 날, 특이한 산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 역시 초라하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들여다보는 종세 씨. 나뭇가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 비틀어진 낙엽도 확인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말이죠. 지금 이게 이제 벚나무인데 안 붉은 점 녹색 부전나비라고 이제 그 나비가 이 벚나무 아랫면에다가 알을 낳아서 이제 알 상태로 월동을 하거든요. 이런 가지 갈라진 틈, 줄기 이런 사이에 알을 낳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얗고 둥그렇게 작지만 여기 알이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종세 씨는 겨울을 나는 나비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알은 이렇게 생긴 나비를 품고 있죠. 이 나무는 참나무인데요. 이 참나무 새순에 이제 겨울눈 그 사이에 보면 여기 하얗게 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녹색 부전나비 알인데 지금 알 낳는 위치로 봐서는 은날개 녹색 부전나비일 가능성이 많고요. 알의 크기 가늠이 되시나요? 어미가 이 눈 여기 바로 밑에 알을 낳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 봄에 새순이 올라오고 하면은 애벌레한테 먹이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 눈 밑에다가 알을 낳은 것 같아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배고픔을 느낄 애벌레. 어미는 이런 애벌레를 위해 먹이 근처에 알을 낳는 배려를 한 것이죠. 알을 한 알씩 낳지 않고 모아서 낳는 나비도 있습니다. 물풀나무 밑둥 아니면은 이런 줄기 부분에 이런 표면에 보면 붉은띠 귤빛 부전나비가 이렇게 알을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뭐 20개 뭐 이런 이렇게 뭉탱이로 알을 낳거든요. 나비알은 매우 작지만 자세히 보면 독특하고 정교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같은 형태를 띠는 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만 보고도 나비의 종류까지 맞힐 수 있는 거죠. 어떤 나비는 알이 아니라 애벌레 형태로 추운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팽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네발나비과 나비 중에 여러 종이 이제 이 나무를 먹고 사는데 가을까지는 이 나무 위에서 낙엽을 먹고 살다가 이제 겨울이 추워지면 겨울이 다가오면 이 나무를 타고 이 밑에 바닥으로 내려와서 떨어진 낙엽에 붙어서 월동을 하게 돼요. 수북이 쌓인 낙엽 속에서 작은 애벌레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이 애벌레는 흑백 알락나비 애벌레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 위에서 땅으로 내려와 월동을 하는 나비 애벌레. 도시에선 월동하는 곤충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 해충을 잡기도 합니다. 나무 위쪽에 있던 해충이 땅으로 내려오다 나무 기둥에 둘러놓은 볕단을 만나게 됩니다. 해충은 따뜻한 볕단 속에서 겨울을 나게 되고 사람들은 나중에 이 볕단을 태워 해충을 박멸하는 거죠. 실제로 볕단 속에는 해충이라 불리는 곤충들이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충만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미나 거미 같은 곤충도 이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해로운 곤충에게도 이로운 곤충에게도 겨울은 똑같이 춥기 때문이죠. 팽나무 아래서 무언가를 더 찾는 종세 씨.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여기 보면은 요 녀석이 이제 왕호색 나비 애벌레. 왕호색 나비 애벌레의 특징은 아까 얘네들보다 크기가 살짝 작으면서 이 돌기 4개가 넷상이 크기가 가지런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듬해 봄이 되면 혹독한 겨울을 견딘 왕호색 나비 애벌레는 지난해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배불리 먹은 애벌레는 탈피를 하게 됩니다. 몸집을 키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죠. 그런 뒤 또다시 부지런히 먹습니다. 다음 단계가 또 남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번데기가 된 애벌레. 삶의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거쳐야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겨울을 나는 나비도 있죠. 지금 이게 상수리나무인데 상수리나무 이제 참나무 종류죠. 참나무 종류를 먹는 나비 중에 이제 대왕나비라고 대왕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들은 겨울에 이제 잎을 그 가지에 붙여가지고 그 마른 안에서 이제 월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기 끝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이 그 대왕나비 월동 애벌레 집 같아요. 한번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부러진 나뭇가지를 이용해 높은 곳의 나뭇가지를 끌어당기는 종세 씨. 한두 번 이런 일을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여름 가을 동안 애벌레들이 잎을 먹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애벌레 집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하고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을 토해내서 이렇게 엮어놨거든요. 이러면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절대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이 안에서 잎 속에 들어가서 이제 월동을 하는 거죠. 낙엽이 일부러 떨어지지 않게 애벌레가 조치를 취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애벌레 그 작은 애벌레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에서 이제 실을 토해내서 이렇게 튼튼하게 엮어놨죠. 낙엽을 침낭 삼아서 겨울을 나는 대왕나비 애벌레. 어른 나비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에 삐쩍 마른 낙엽 한 장은 부족해 보입니다. 애벌레에겐 또 다른 비결이 있죠. 북극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곳에도 곤충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죠. 이 곤충이 그 주인공입니다.
북극톡톡이는 영하 25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북극톡톡이는 얼지 않기 위해 몸 안에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얼지 않는 부동 단백질을 만들어 몸이 얼지 않게 합니다. 몸속에 부동액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작은 주홍 부전나비 역시 톡톡이처럼 몸에 부동액을 만들어 월동을 합니다. 왕자 팔랑나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철저한 준비도 아무 소용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로 고정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애벌레 집.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잎과 가지가 이제 줄기가 연결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잎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애벌레 집이 다 해체가 돼 있어요. 보면은 이제 겨울을 나면서 애벌레들이 새 같은 천적한테 이제 잡아먹힌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비 애벌레들이 안타깝지만 겨울을 나면서 새 같은 천적한테 많이 잡혀 먹거든요. 여름 텃새인 큰 유리새. 맑은 울음소리를 내죠. 큰 유리새가 사냥에 나섭니다. 나뭇가지에 별박이 새줄나비 애벌레. 잎 주변에 난 털은 애벌레가 움직일 때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뭇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공중에서 애벌레를 사냥할 수 있죠. 여름철 대표적인 새 중에 하나인 뻐꾸기. 큰 유리새뿐만 아니라 뻐꾸기 역시 곤충을 좋아합니다. 불나방 애벌레를 잡았습니다. 파란 눈태가 매력적인 여름철새 긴꼬리 딱새입니다. 긴꼬리 딱새가 여름철에 새끼를 낳는 가장 큰 이유도 곤충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곤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인 거죠. 새끼들의 왕성한 식성을 해결해줄 먹이, 바로 애벌레를 비롯한 곤충입니다. 곤충에게 두려운 존재인 새. 하지만 곤충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이 산에 자주 보이는 이제 개복숭아 나무의 조금 어린 개체인데, 이 나무에는 왕새줄나비라는 나비의 애벌레가 여기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보면은 얘들이 이제 겨울을 나면서 이제 천적들 주로 이제 새가 될 것 같아요. 그 천적들한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위장을 잘 해서 월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로 이런 가지 사이나 아니면 이런 겨울눈 사이에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보면 요 안에 요 겨울눈하고 이 가지 사이에 요 홈에 들어가서 지금 월동을 하고 있어요. 애벌레가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켜도 알기 힘들 정도의 위장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위장을 한 왕새줄 나비. 황호색 나비 애벌레의 변장 솜씨도 수준급이죠.
이 번데기는 이제 호랑나비과의 사양제비나비라는 번데기고요. 번데기는 볼품없지만 어른 나비는 그렇지 않죠. 먹이식물은 쥐방울 덩굴하고 등치기인데 이 주변에는 이제 쥐방울 덩굴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먹고 한번 번데기가 되면 결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안전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나비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파리 색이 나무마다 조금씩 낙엽미 색이 틀린데 이제 이 애벌레도 그 낙엽색에 맞춰서 몸을 의태해서 잘 이제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몸 색깔을 좀 바꾸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한 애벌레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제작진은 애벌레의 위장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고치를 쉽게 틀도록 하기 위해 색지를 원뿔형으로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배추 흰나비 애벌레에 색지로 만든 원뿔을 씌웁니다. 주변 색을 색지 색깔로 만드는 거죠. 이 색지 안쪽에서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번데기가 됩니다. 색지에 둘러싸여 번데기가 된 애벌레. 번데기가 주변 색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노란 색지엔 노란빛, 자주 색지엔 자주빛으로 변한 번데기. 애벌레가 어떻게 주변 색을 인식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색의 몸 색깔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천적이 있는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번데기. 이런 능력 덕분에 새 등의 천적에게 들킬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죠. 흐르는 물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속에서 월동하는 곤충도 있습니다. 날돌의 유충입니다. 어른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되죠. 낙엽을 자르고 모래를 붙여 만든 집. 물속에 있으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완벽한 위장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까마귀입니다. 물까마귀는 새지만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날돌의 유충을 찾아낸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곤충은 성충인 채로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알이나 번데기가 아닌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체온의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뚜기의 일종은 이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모 메뚜기입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동면 중이죠. 모 메뚜기뿐만 아니라 각시 메뚜기 등 몇 종류의 메뚜기는 성체로 겨울을 납니다. 얼음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메뚜기는 부화를 하게 됩니다.